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비중을 나눠서 조금 여러 종목, 여기서 말하는 거는 대충 한 5종목에서 한 15종목 정도 사이, 제 기준에는 그렇게 매매하는 것의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영상이고, 그리고 사실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장점이 더 많다고 봐요. 종목을 매매 가지수를 조금 늘리는 게. 그래가지고 이게 뭐 통계학적인 이유도 있고 뭐 이런저런 장단점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 사실 조금 버는 분들도 장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장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 가지수가 많으면은 이제 컨트롤하기 귀찮아져요. 사실 귀찮아지는 것도 있고, 집중력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력이 좀 쌓였겠다. 몇 가지 좋아 보이는 시장에서 좀 중심 종목들이 있거든요. 막 이런 애들은 좀 강할 것 같아. 막 대금 터지고 재료 세 보여서 그런 애들이 있고, 보통 그런 애들을 중심으로 두고서 그런 종목만 좀 매매를 이어가기는 해요. 사실 나중에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 종목 매매가 더 좋은지, 그리고 특히 초보분들한테는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은 한 종목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이거 많이 얘기 듣죠. 뭐 한 종목에 목숨을 걸지 마라, 혹은 뭐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 비슷비슷한 건데,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매매 승률이 80% 나온다고 쳐요. 뭐 통계를 냈더니.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10번 매매하면 8번 수익을 낸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여러 종목을 해야 하냐면은 통계의 정확성이 달라져요. 통계의 정확성. 정확도. 10번 매매하면 당연히 8번 수익이겠죠. 100번 매매하면 80번 수익이에요. 1000번 매매하면 800번이 수익이라는 거죠. 그러면 확률만 봤을 때는 사실 10번 매매를 하나 1만 번 매매를 하나 똑같아요. 단순 확률만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주식은 8번 매매를 잘해도 두 종목 비중 실어서 매매 잘못하면 8번 수익 다 날리고 내 원금까지 까먹는 게 문제예요. 결국에는 비중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점인데, 승률이 80%여도 10번 매매해가지고 80%인 거랑 1만 번 매매해서 80%인 거랑 통계상 정확도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애초에 내가 10번만 매매할 생각하는 분들이랑 100가지 종목 매매를 할 생각, 비중이 달라집니다. 내가 애초에 10종목만 매매할 생각, 혹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애초에 2종목만 매매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눈 비중이랑 10종목 정도 매매할 생각으로 나눈 비중의 차이. 엄청,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은 내가 2종목만 매매를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처음 들어간 종목에다가 몰빵을 했는데 박살이나. 그런 케이스랑 10종목 정도 매매할 생각으로 나눈 비중. 그 종목은, 이런 주식은 한두 개 박살나도 애초에 나는 10종목 정도 비중을 나눠놨기 때문에 엄청 계좌가 크게 박살은 안 나요. 이 차이. 그럼 반대로 갔다가, 아니 한 종목에다 몰빵해서 수익이 나면 크게 나잖아, 왜 그거는 경우를 안 두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한 종목에 몰빵해서 수익이 나면은 수익 크겠죠. 근데 왜 반대의 경우, 또 그런 반대로 갔다 왜 한 종목에서 크게 박살나는 경우는 생각을 안 할까요?
한 종목의 몰빵에서 박살나면은 크게 박살나요. 거의 재기불능이고 수익보다 계좌 마이너스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수익 내는 것보다 마이너스를 조심해야 돼요. 주식은 수익 내는 것보다 마이너스를 조심해야 한다. 주식. 엄청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100만원에서 90% 손해보면 10만원 남죠. 근데 이 10만원으로 원금 10만원으로 100만원 가려면 1000% 수익을 내야 되죠. 그럼 자, 여기 뒤에 나는 손해는 90% 봤는데 원금 가려면 1000% 수익을 내야 돼요. 간단하게 잃는 게 더 크죠. 내가 90%를 잃었는데 원금 가려면 1000% 수익을 내야 된다니까요. 물론 엄청 극단적인 예시기는 한데 잃는 것 대비해서 복구할 때가 훨씬 힘들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잃는 거를 일단 막아야 돼요. 그래서 잃으면 안 됩니다. 퍼센테이지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2번, 손해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구를 위한 내동매매 욕망. 특히 이 손해가 클수록 이 욕망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더 크게 계좌가 박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3, 몰빵을 하면 한 종목에 그만큼 크게 들어간다는 거죠. 내 계좌를 다 박았다는 거니까 심리가 엄청 불안해져요. 그에 따라서 이성적인 판단도 안 돼요. 평상시 비중이었다면은 그냥 한 마이너스 5% 정도에서 손절이고 플러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5 뭐 이렇게 손절치거나 수익 실현을 하는 매매였다 치면은 실제로 몰빵 비중 종목은 마이너스 2%만 돼도 아 이거 손절해야 되나 고민하고, 플러스 2%만 돼도 수익금이 엄청 크기 때문에 아 이거 버텨야 되나 정리해야 하나, 이미 이런 생각이 들면서 원래 내가 생각해놨던 매매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히 몰빵한 놈이 갑자기 툼에 나오면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수없이 생각해뒀던 대응 자리고 뭐고 그냥 잊어먹고 자신이 생각을 해뒀던 손절 자리, 그런 자리에서 손절도 못하고 아 어떡하지? 계획된 매매는 뒷전으로 가고 기도하는 매매로 틀이 바뀌고 이런 게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4번, 어차피 한번 크게 먹으면은 크게 먹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을 못 봤어요. 이게 독이 돼서 다음 매매에도 몰빵 이어집니다. 쭉쭉쭉. 이렇게 해서 끝까지 몰빵으로 갔다가 살아남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시장에서는.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 막 봤더니 막 미수 신용 풀베팅으로 갔다가 단기간에 막 계좌 몇 배로 증가하더니 어느 순간 없어져요. 어디 갔지? 싶으면 퇴출 당했어요. 이미. 100만원으로 1년 동안 2천만원 만들고서 미수신용 풀베팅 매매 몇 일 했다가 1900만원 까이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1년 노력이 한 번에 물거품 된다는 거예요. 몇 일 만에. 이런 게 몰빵 계좌 마이너스 시 대표적인 단점 사례들이고, 몰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종목을 여러 개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왜 초보자들일수록 장점이 있냐, 초보자들일수록 왜 장점이 있냐,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가장 큰 이유예요. 일단 초보분들은 기본적으로 현 주식시장의 주도 테마가 어떤 녀석들인지 파악을 못합니다.
주식시장 기본적으로 테마들이 순환을 해요. 최근 예시 들면은 이제 코로나 천국이었죠. 그 와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처음에는 마스크가 오르다가 그 다음에 뭐 음압병실, 교육주, 거기서 원격 근무, 재택근무, 그러다가 저번주 금요일에는 택배, 물류, 포장, 일회용 포장, 택배, 물류, 일회용 품, 포장, 거기다가 뭐 전자결제, 식량, 이런 애들이 올랐죠. 금요일에는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릅니다. 주식시장. 이게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날그날 주도 테마 혹은 조금 더 빠르게 차트랑 엮어가지고 지금 뭐 음압병실, 뭐 마스크가 조정이 왔는데 이거 한 다음주 화요일, 월요일쯤에는 얘네들이 순환매 개념으로 좀 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순환 돌만한 테마 종목들을 체크해서 매매를 하는데, 초보분들은 당연히 그게 안 돼요. 초보니까 그거 볼 실력이 당연히 안 돼요. 그런 와중에 여기 뭐 소독제도 있었으니까 뭐 소독제주, 뭐 청해에탄올 막 이런 거, 이런 자리에서 샀다고 칠게요. 8월 24일 이 섹터에다가. 근데 문제는 몰빵을 해놨어. 이런 자리에서 소독제도 한번 가겠지 하고 몰빵을 해놨어. 안 가요. 막 위아래로. 다른 종목들 다 막 상한가 가는 거 보면서 막 내 것도 언젠가 지금 몇 일 안에 오르겠지 하는데 안 가. 아니면은 뭐 마스크주, 웰크론 한 요날 해가지고 순환매 올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몰빵을 해놨어. 문제가 몰빵이에요. 한 개 테마 섹터에 몰빵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놈은 결국 결과적으로 아직 안 올랐죠. 요놈 뭐 한번 움직일 거는 같은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아직 안 올랐어요. 지금 4일 5일 동안 저번주 내내 하락만 했어요. 다른 종목들 상한가 가고 뭐 조정 주고 상한가 가고 2등주 따라 오르고 막 60% 오르고 50% 오를 동안 마스크주는 일주일 동안 그냥 조정만 받았어요. 내 건 안 가고, 이 테마 섹터에다가 난 얘 몰빵을 해놨는데 내 건 안 가고, 월요일은 음압, 화요일은 교육, 수요일은 원격, 뭐 목요일은 다시 음압, 금요일은 택배, 전자결제, 식량, 이딴 식으로 오르면 열뻗치죠. 왜 내 것만 안 가? 이 생각 들어요. 그래가지고 버티다가 안 되겠다, 올라가는 놈 타야겠다 해가지고 막 월요일날 뭐 음압 뭐 이런 애들 오를 때 막 따라 탔어. 귀신같이 내가 사니까 조정이 들어가. 여기서부터 내동매매 스타트 되는 거예요. 오르는 놈들 막 내가 짜증나가지고 내가 사서 요 고점이고 막 내려가니까 그냥 정리하고서 그날 또 막 뭐 이런 교육주 갑자기 오르니까 막 이런 거 여기서 또 따라잡아. 근데 내가 사는 곳마다 고점이야. 그러면은 저런 매매 두세 번만 하면 계좌 50% 이하로 내려옵니다. 신용미수 베팅을 하면. 이래서 테마별로 매매를 하는 게, 한마디로 종목 가지수를 늘리는 게 그냥 종목 숫자만 늘리라는 게 아니라 비중도 조절을 하고 테마별로 매매를 하나, 테마별로 대장이 있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마스크주에서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다 사라가 아니라 마스크 섹터, 음압 섹터, 뭐 교육주 섹터, 뭐 아까 전에 식량, 택배, 이런 식으로 각 테마별로 종목 가지수를 늘리는 게 초보분들한테 더 좋을 때가 많다는 점이에요. 이게 실력이 쌓이다 보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 테마가 그래도 내일은 움직일 것 같다, 100%는 아니어도, 혹은 오늘 오후장 테마가 이 테마가 주도 테마가 될 것 같아. 실력이 쌓이면 뭐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일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테마에 하루 이틀 좀 빨리 움직일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매매를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초보분들은 그런 걸 아예 볼 줄 모르니까
볼 줄 모르니까 내가 그냥 오르는 놈 막연히 그냥 몰빵해서 따라잡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리 초보여도 내가 하루 정도 시간 투자만 하면은 좀 좋아 보이는 테마들 각각 분산을 해가지고 대장주 위주로 매매하면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테마 순환매 개념으로 승률이 자연스럽게 조금 더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막말로 갖다 이거 코로나 처음 마스크 오를 때 마스크, 음압, 택배, 전자식량, 원격, 교육 등등 각 대장주 들고 있었으면은 두세 개 조정 받았어도 결국에는 다 괜찮게 오른 애들이 많죠. 첫자리 그냥 뭐 상한가 날 잡았으면은 뭐 얘는 막 11% 왔다 갔다 하고 첫날 요놈 갈 때 막 여기서 28%도 왔다 갔다 하고 GH 신소재 이런 거 뭐 첫날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상승할 때 그냥 대충 잡으면 막 70% 나왔고 우정바이오 첫날 상승할 때 잡으면 뭐 30% 20%까지 나오고 교육주도 이런 거 처음 상승한 날 그냥 눈 감고 잡았으면 뭐 어찌됐든 20%든 30%든 돌아가면서 다 나왔죠 결국.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그날 오르는 놈 따라잡았다가 10% 하락할 때 손절치고 다음날 또 오를 때 잡았다가 내려갈 때 손절치고 이런 거 튈 때 잡았다가 손절치고 튈 때 잡았다가 손절치고 이런 분들 꽤 있을걸요? 가만히 있으면은 순환매 개념에 따라서 오르던 놈들이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럼 다른 잠잠했던 녀석들이 튀어줘요. 이 기간에. 그럼 그거 수익 실현하고 그럼 얘 또 나중에 또 오르면 얘도 수익 실현하고 돌아가면서. 그래서 종목 수가 너무 많은 거는 안 좋아요. 안 좋기는 해요 당연히. 근데 매매 종목 수를 한 5종목에서 한 15종목 정도 사이로 늘리는 게 초보 때는 좀 도움이 될 확률이 높아요. 훨씬 높아요. 종목이 너무 많으면 복잡해요. 이러시는데 애초에 3종목 매매하는 거나 10종목 매매하는 거나 갑자기 급작스런 투매, 악재 아니면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막 40종목, 50종목 한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갖다 많으면 모를까 복잡하기보다는 사실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그냥 차트 보고 재료 보고 판단하는 속도 자체가 좀 미숙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거는 학습으로 시간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단축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잡해요라는 거는 불가능하다거나 안 된다는 건 아니죠. 그냥 조금 어려워요 이런 느낌인 거죠. 불가능하거나 안 되는 거면 문제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숙련도가 모자라서 판단 속도가 느릴 뿐이에요. 그럼 이건 반대로 갖다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습이나 노력을 통해서 혹은 미리 차트 봐두고 어떤 식으로 갖다 내가 움직이면 시나리오 짜두거나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케이스예요. 애초에 안 되는 거면 모를까 할 수 있는 거면은 해야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죠. 젓가락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기들 보면은 어렵다고 하죠. 그러니까 포크 달라 그러고 수저 달라 그러고. 근데 대부분 크면 밥 다 잘 먹고 있어요. 젓가락으로. 어렵지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숙련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 봐요. 저는 불가능한 것과 아예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과 미숙한 것의 차이. 미숙한 거는 노력해서 극복이 된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이 좀 많을 때 아니 주식을 매수를 하려고 할 때 해당 종목이 뭔가 좋아 보이는 점이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매수를 하죠. 막 당장 하한가 갈 것 같은 종목을 매수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좋아 보이는 관점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한다는 거는 좋아 보이는 매수한다는 점은
이 좋아 보이는 관점이 틀려먹은 관점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는 기본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할 확률이 높은 거면은 통계 종목 가지수를 늘려서 매매를 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잠시만. 어떤 게 있을까? 자, 그러면은 최근 몇 년간 매매 승률 80%야. 80%인데 뭐 한 달? 여름 휴가 갔다 왔어요. 한 종목 매매했어요. 근데 그 종목이 하락을 해서 손절을 쳤어. 그래서 그 다음 종목 매매했는데 그 종목도 손절을 쳤어. 2연속 손절이죠. 이러면은 내 매매 승률 0%인가요? 난 손절만 치는 인간인가요? 아니죠. 몇 년 동안 매매 승률이 80%가 나왔는데 그냥 한 달 여름휴가 갔다 오고 한 종목 매매를 했는데 2연속 손절 쳤다고 내 과거의 승률 통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확률이 부정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두 종목이 조금 연달아서 손절 나온 거. 이런 걸 재수없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100종목, 1000종목, 만종목 연달아서 손절 치면 그건 실력인데 두세 번은 연달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 표본을 늘려야 합니다. 내 승률이 잘 나온다면 승률에 따라서 통계 표본이 늘어날수록 실제 확률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승률이 괜찮다면은 매매 종목수를 조금 늘려야지 정상인 거죠. 정확한 통계를 따라가기 위해선. 그리고 그에 따라 비중도 나누는 게 정상이고. 내가 몰빵해서 두 종목 매매를 했는데 재수없어서 연달아 손절 나오면 그냥 끝이에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매매 승률이 80%인 게 통계상 나왔으면은 최소한 10종목, 100종목 매매할 수 있게 비중을 나눠야죠. 진짜 운 없게 이렇게 몰빵을 해서 두 종목 연달아 손절 치면 내 승률이 뭐 몇 년 동안 80%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두 번 연달아 손절 컨디션이나 뭐 그날 진짜 재수 운 붙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뭐 불가능한 확률이 뭐 낮은 로또 당첨될 확률도 아니고 뭐 잘하시는 분들도 연속 손절 나와요. 충분히 나와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좋아 보이는 관점을 가진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거니까 관점이 틀린 게 아니면은 승률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통계 승률대로 계좌 운용을 위해서 가지수, 종목 가지수를 늘리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종목 수를 나눈다는 거는 비중도 그만큼 나눈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10종목을 매매를 하기 위해서 10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계획적으로 나눠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그만큼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내가 생각한 기준 자리에 오면 손절도 부담 없이 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아까 전에 그 단점들의 반대, 장점인 거죠. 반대가 장점인 거예요. 초보분들이 이런 장점이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서 그냥 몰빵해서 일확천금 꿈을 위해서 실력도 없는데, 초보라는 건 애초에 실력이 없다는 거죠. 있는 게 이상한 거죠. 초보인데 실력이 있어? 실력도 안 되는데 한두 종목에 몰빵을 해서 하시겠다? 운 없으면 그 한두 종목 바로 손절 나가고 바로 주식시장 퇴출 당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몰빵을 하실까요? 고수들도 가끔 컨디션 안 좋고 하면은 날 안 맞으면은 두세 번 연달아 그냥 손절 치는데, 초보분들이 연달아 손절하는 상황 더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을 거라 생각되는 게 틀린 걸까요?
그런 운 없는, 재수 없는 상황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재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한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조금은 종목 가지수에 여유를 두는 것과, 그리고 종목 가지수를 나눈다는 거는 결국 그만큼 자연스럽게 비중도 나눠야겠죠. 항상 주식시장 처음 들어오려면 다 돈 벌려고 들어와요. 돈 벌려고 나와 있는 거고. 근데 돈을 벌려고 들어오지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를 해야 돼요. 오래 살아남으면서 시장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무리 건너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겪기 전엔 몰라요. 내가 급등주 한번 매매해보고 갑자기 막 60% 하락하는 거 맞아보고 상패도 당해보고, 아, 이딴 종목 상패 한번 당하니까 재무 안 좋은 종목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진짜 안 해야겠다. 재무도 체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누군가 말은 해줬어. 재무 안 좋은 종목 하지 마라. 동전주 하지 마라. 상패 당할 수 있다. 근데 몇 번 매매했더니 동전주들 매매 그냥 수익 잘 나. 그래서 매일 동전주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상패 한번 두들겨 맞아. 그리고 막 지수 급락도 겪어보고. 오래 살아남으면서 시장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산전수전 다 겪고도 퇴출 안 당하고 살아남았을 때, 그때 비중 조금씩 늘리고 종목 수를 압축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실력도 안 되는데 몰빵할 생각? 오만이에요. 그래서 비중을 나눠서 여러 종목 매매하는 건 장점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특히 초보분들. 뇌동매매 이런 것도 막아주고, 내가 생각한 자리에서 손절도 칠 수 있게 비중이 엄청 중요해요. 손절 못 치는 이유 대부분은 비중 탓입니다. 애초에 손절에 대한 생각이 없던 거 아니면은 내가 어디 자리 가면 손절을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못 친 거는 비중이 과하게 들어가서 못 쳤을 때가 많아요. 그런 거 반대로 갔다가 비중 조절을 하면은 잘할 수 있겠죠. 그런 점. 그래서 항상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분들일수록 오래 살아남는 거에 포커스를 해야 돼요.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면서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경험하는 거.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 경험을 하고 그런 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지 돈 벌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주식시장 얼마나 사이클이 기괴한데요.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고 급락장도 있고 막 횡보장도 있고, 다 겪어봐야 돼요. 한 번씩. 이딴 장에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급락장에는 어떤 종목 그냥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다들 주식시장 망한다고 할 때 들어가니까 오히려 괜찮구나.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